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지난달 20일 송악 중고등학교 앞 여러 교통 문제들에 관해 보도했었습니다. 세게 달리는 차들을 비롯해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 횡단을 하는 많은 학생들의 모습에 사고 위험이 커서 안전보호시설물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보도 이후 좀 더 많은 민원으로 인해 이달 안으로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20일 방송 이후로 송악 중고등학교 앞을 다시 다녀와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했지만 여전히 차들은 세게 달리고 있었고 학생들은 배차 시간이 긴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무단 횡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커브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악 중고등학교 앞에 이달 안으로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송악 중고등학교 앞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해서 설치하게 된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곳 619호 지방도는 송악 공단 쪽에 통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아 학생들이 횡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다시 작동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된 건가요? 네, 신호등을 작동시켜도 좋은 방법인데요. 신호등을 작동시켰을 시 가끔 신호 위반하는 차량들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 차량을 막기 위하여 과속 방지턱과 횡단보도를 합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들이 과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설치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 같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경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항상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학생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던 학교 안전지킴이 이만복 씨는 제가 이 학교에 근무할 때부터 학생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제일방송 취재로 인해서 차량의 통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지턱이 이렇게 설치가 된다는 그런 소식을 받고 보니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설물 설치로 차량들의 고속운전은 줄어들고 학생들은 좀 더 안전한 등하굣길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시설물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학교 앞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학생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감속이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자는 좀 더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은 좀 더 스스로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 노인복지관에서 카네이션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개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은 약 330만 원의 기금 전달식은 그야말로 감동적이었는데요. 내빈과 전 직원이 함께 어버이 은혜를 부르는 모습도 미소를 띠게 했습니다.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 당진시 노인복지관 2층. 가슴 한쪽에 카네이션을 따른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즐거운 축하 공연에 박수를 치기도 하고 몸을 흔들기도 하며 어느새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은 약 330만 원의 기금 전달식에서는 감동과 함께 고마움의 얼굴을 보였습니다. 사랑 나눔 모금 기금식 전달이었는데요. 학생들이 돈을 아끼며 모은 소중한 기금은 이번 축제에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한 끼에 쓰이게 됐습니다. 카네이션 대축제에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많은 내빈들의 축사마저 즐겁게만 느껴지는 모습인데요.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많은 시 관계자들은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어르신들께 큰 절을 올립니다. 먼저 노인복지관의 관장인 이병하 관장의 축사로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인 이병하 관장은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라는 인용구를 말하며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 매일 오셔서 함께 즐거운 일을 찾고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축사는 김홍장 당진시장이었는데요. 경로 효친 사상을 강조하며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당진시정의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 어르신들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신발도 벗고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올린 이재광 의장. 어르신들은 아들 같은 모습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기구 당선인은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 어르신들의 연금과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독일 나일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빗대어 말하며 연금 인상에 대해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빈들과 전 직원들이 함께 부르는 어버이 은혜를 끝으로 축사가 마무리되고 당진시 보건소 엔젤스콰이어 합창 공연, 권정현 강사의 민요 공연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박수를 치고 큰 웃음을 얻고 돌아가는 행사인 만큼 어르신들에게 올 한 해 기억들 중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귀하게 다뤄져야 할 생명들인 아이들과 산모들이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야 엎드려 절받기식 사과를 통해 현 사태를 무마하려는 옥시 대표의 행동에도 국민들 대다수가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당진시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여러 시민단체들이 옥시 제품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당진시 시민단체들이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진에서는 가습기 피해자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옥시에 대해 당진의 여러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선 건데요.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당진시지회 등 각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사전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매번 일이 터진 후에 알게 돼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런 사후약 방문식 조치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논의했는데요. 기업 퇴출에 관한 의견도 나왔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의 노동권에는 영향을 끼칠 것이 아니라 기업주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문정숙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옥시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9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 수는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돼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된 사망자 14명,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는 모두 239명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관련 또한 옥시의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한다며 기업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고 조작한 것에 대해서 비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옥시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으며 옥시의 사과는 비난 연호를 피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고 불매운동을 피하기 위한 급조한 이벤트일 뿐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당진 지역 여성과 시민단체가 나서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다며 이번처럼 공론화가 늦어진 것은 시민들의 무관심도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문제 제기를 해왔던 입장에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렇게 좀 공론화된 거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그 많은 언론이나 이런 분들께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좀 묻혀 있었던 거는 저희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는 이번 사태는 기업과 유명대학 교수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지적하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수님들한테 양심 있는 교수님들한테 이런 걸 맡겨서 했는데 기업과 교수님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회에서 퇴출을 시켜야 되고 이외에도 불매운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당진어울림 여성회, 어린이책 시민연대 등 모든 시민단체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더 주의 깊게 조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시민단체가 안일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한편 당진참여연대 회장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우리 사회의 모습에 개탄했습니다. 국민에게 이를 덮어두려 했던 정부의 태도에 국민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도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는 돈에 눈이 먼 기업과 또 기업의 입맛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는 발주업체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실태 조사와 강경 대응으로 다시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당진시 일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성문각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가 준비한 은빛잎 생신잔치가, 송산면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어버이날 감사잔치가 열렸는데요. 박수 소리와 웃음이 가득했던 잔치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당진시 일원에서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당진 화력발전소 내에 위치한 성문각에서는 은빛님 합동 생신잔치가 열렸는데요. 은빛님은 노인을 일컫는 말로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진 지역 취약 독거노인 및 시설 어르신, 참전 용사회 등 450여 명을 초청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가 준비한 다관한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케이트 커팅은 물론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고 선물도 받아가는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이 밖에도 오후 2시부터는 송산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송산면 어르신들을 초청해 어버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송산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복지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는 약 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강당을 꽉 채웠고 복지관 소속 동아리인 전통무용, 댄스팀, 통기타팀 등 7개 팀이 준비한 공연을 함께 재밌게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활짝 핀 봄꽃만큼이나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만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꼭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당진경찰서가 불법 성매매 단속을 실시해 송산면에서 건전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일 오후 8시 10분경 당진시 송산면에서 건전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손모 씨와 여성종업원 박모 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상가 건물 2층에 밀실 12개를 갖춘 중국 호텔식 전통 마사지로 위장한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생활 속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지난 3일 당진시 송화급에서 통합 미국 종합처리장, 줄여 말해 통합 RPC 현대화 시설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시도 관계자들과 농업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는데요. 통합 RPC는 이제 송악과 송산, 당진에서 각각 수행하던 미곡 처리 작업을 하나로 통합해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시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 미곡 종합 처리장, 즉 통합 RPC 현대화 시설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식은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와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많은 충청남도 관계자와 농협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관내 농업인과 농민단체장, 지역 주민들도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홍진희 당진 해나루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을 이렇게 좋은 시설을 통해 유통할 수 있어서 그리고 국내 최고의 쌀인 당진 해나루쌀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쁘다며 준공에 참여해준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축사 이외에도 불우이웃과 결석아동에게 도움이 되고자 송악농협 심천택 조합장이 김홍장 당진시장에게 쌀을 전달하는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지며 더욱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직원들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한 많은 관계자들을 위해 표창장과 공적상을 전달하는 등의 수상식도 있었습니다. 테이프 커팅식 후 이어진 준공시설물 견학 일정에서는 홍진희 대표가 관계자들에게 시설에 관해 하나하나 설명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송악농협과 송산농협, 당진농협에서 각각 수행해야 했던 미곡 처리 작업들이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당진 해나루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준공식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보다 특히 더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시설이 이루어져 가지고 준공식 오는 과정은 많은 난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늘 준공식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뿌듯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진 해나루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우량의 쌀을 생산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이렇게 공급이 따른다는 그런 목적이 됐습니다. 현재는 전보다는 더 위생적이고 청결한 그런 시설에서 생산된 쌀이 돼야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고 많이 그분들한테 호응을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어떤 일에 추진하면서 당진, 송악, 송산, 상계농협이 우리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법인을 설립해서 각자 출자를 해서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울러서 정부에서 한 40%의 지원을 해서 이런 시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떤 고품질에 있는 그 종자별을 신고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시설적인 면에서 건조 저장은 물론 아울러 가공을 초현대식으로 해야 밥맛 좋은 쌀을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농민들은 이번 통합 RPC 시설로 더욱 농업이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앞으로 당진 해나루쌀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홍진희 대표의 말처럼 많은 농업인들이 기대에 부합하고 당진 해나루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는 통합 RPC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박병종 고흥군수와 고흥군 관계자들이 청사 신축 벤치마킹과 관련해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접견에서는 공무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뿐 아니라 건축 공간, 업무 형태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가는 덕담 속에 양 지자체 간의 협력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종 고흥군수와 고흥군 관계자들이 당진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청사 내부 시설, 예산에 따른 부지 문제 등 공무 수행과 관련한 질문이 오가며 바람직한 업무 형태, 위치, 건축 공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접견에서는 김홍장 당진시장은 접견실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외국 손님을 위한 다과 접견실은 문화적 차원에 있어서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홍장 당진시장은 현재 당진시청도 접견실을 제대로 못 갖춘 것에 있어 아쉬움이 많고 시민들과 만나기 불편한 점이 있어 1층에 따로 작게나마 열린 시장실을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 8대 9대 충청남도 의회 의원 시절 충남도청 이전 경험을 내세우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흥군청 재건에 있어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접견실과 해나루홀을 둘러보며 당진시청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당진과 고흥의 특산물을 건네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각 지자체가 협력해서 나라와 국민에게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서로 방향을 제시하고 고민하는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부동산 중개업 특별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정착과 중개업 종사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데요. 당진뿐 아니라 서산, 예산, 태안에서 모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남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정착과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부동산 중개업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당진, 서산, 예산, 태안에서 모인 부동산 중개업자들로 대강당은 꽉 찼습니다. 중개업 종사자 교육 의무제도에 따라 이들은 12시간에서 16시간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법률 지식, 중개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부동산 중개 시 첨부해야 할 서류, 꼭 지켜야 할 절차, 중개 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법 등에 대해 집중해서 듣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교육을 받기 전 이들은 중개사 자격증, 중개인 등록증 등 신청에 관한 제반 서류를 준비해 접수 절차를 거쳤습니다. 강의 내용은 첫 번째, 꼭 알아둬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중개 후 실거래 신고, 행정 처분에 대해 설명했고, 두 번째는 충청남도 모바일 공간 정보 시스템 등을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공유토지 분할 제도 및 계약서 작성 시 도로명 주소 쓰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소 내의 중개보수 요일표는 꼭 붙여주라는 당부 아래 교육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 교육을 통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 향상을 돕고 관련 사례를 빌려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강풍의 별다른 시설 피해는 없으셨나요? 강한 저기압 덕분에 태풍급 이력의 바람이 불었었는데요. 다행히 어제 오후부터 강풍도 차차 줄어들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는데요. 출근하시거나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왔지만 기온에 크게 변화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많이 올라 7도에서 10도 사이가 되겠는데요. 각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당진 지역은 아침 9도로 시작해서 최고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크게 더운 하루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금산 지역은 충남 지역들 중 가장 낮은 기온의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최저 6도로 시작하겠는데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양은 최저 기온 7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당진과 비슷하게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시기에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은요, 청양과 같은 기온의 아침이 되겠는데요. 7도 되겠습니다. 다만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과 임시공휴일, 주말까지 겹치면서 꽤 긴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후 한때 비가 내리니까요. 세차는 나들이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5월달은 평년보다 조금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간중간 비가 오면서 더위를 식혀주겠지만 그래도 기온은 꾸준히 오르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